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개발팀의 제이든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쿠버네티스에서 로컬 볼륨을 동적으로 프로비저닝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공유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목차에 보이는 쿠브로컬 볼륨은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쿠브로컬 볼륨을 만들게 된 계기와 쿠브로컬 볼륨 아키텍처, 구현 시 고려했었던 문제들, 시연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계기에는 환경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환경적 제약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노드는 하나의 디스크에 하나의 파티션이 표준 스펙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하나의 파티션 안에서 동적으로 용량을 분배하며 사용할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개발 당시만 해도 사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스토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의 주 사용처가 DB 서비스 운영이기 때문에 로컬 볼륨이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로컬 볼륨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환경에 맞는 프로비저너가 없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로컬 볼륨 프로비저너가 있긴 하지만 해당 프로비저너는 스태틱 프로비저닝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프로비저너도 로컬 볼륨 동적 프로비저닝을 지원하지만 LVM 등 추가적인 노드의 환경이 갖춰져야 해서 저희가 사용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만의 새로운 프로비저너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선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그리고 쿠브로콜 볼륨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기능 구현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노드의 디스크 여분 용량에 따라서 하드를 적절한 노드에 배치해줄 스케줄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퍼시스턴트 볼륨을 생성하고 선택된 노드, 선택된 패스에 마운트해줄 프로비저너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스케줄러 익스텐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스크 용량에 따라 스케줄링하기 위해서 저희는 쿠버네티스 스케줄러에 필터 기능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새로운 스케줄러 규칙을 추가하는 방안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표준 쿠버네티스 스케줄러에 원하는 기능을 직접 추가한 뒤 재컴파일하는 방법. 두 번째로 표준 쿠버네티스 스케줄러 대신 또는 함께 수행되는 새로운 자체 스케줄러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선 앞에 이 두 방법은 스케줄러를 수정하거나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버전 관리가 어렵고 구현이 복잡해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쿠버네티스 스케줄러 프로세스에 최종 단계에서 호출하는 방식의 스케줄러 익스텐더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쿠버네티스 스케줄러가 익스텐더를 어떻게 호출한다는 건지, 최종 단계에서 호출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바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스케줄러는 파드를 적절한 노드에 배치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가장 좌측 그림이 쿠버네티스 스케줄러이며 세 단계로 간략히 표현해봤습니다. 각 단계에 대해 설명하자면 필터링 단계에서 파드를 스케줄링할 수 있는 노드 셋을 찾고, 스코어링 단계에서 해당 노드들의 순위를 정해 가장 적합한 노드의 파드 배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인드 단계에서 파드를 노드에 바인드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스케줄러 우측의 그림이 스케줄러 익스텐더입니다. 익스텐더는 HTTP 서버로 기동되고 스케줄러의 각 단계에서 확장 가능한 부분들을 추가 구현 가능합니다. 저희는 필터 부분에서 노드 용량에 따른 필터링을 추가했습니다. 즉, 쿠버네티스 스케줄러가 노드셋을 전달하면 익스텐더가 추가적인 필터링을 거친 노드셋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필터링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먼저 익스텐더를 사용하겠다고 쿠버네티스 스케줄러에 명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쿠버네티스 스케줄러는 파일이나 콘픽 맵을 통해 스케줄러에 대한 정책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익스텐더 사용에 대한 명시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콘픽 맵을 사용했으며 오른쪽에 보이는 제이슨이 스케줄러 정책 콘픽 맵의 데이터 부분입니다.
익스텐더 설정이 가능한 부분들 중에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필터링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스케줄러 익스텐더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았으니 이제 프로젝트에서 익스텐더 적용부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익스텐더가 필터링하기 위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받고 프로비저너에게는 또 어떻게 전달하는지 플로우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익스텐더는 쿠버네티스에서 필터링된 노드 리스트를 받습니다. 또한 저희는 모든 노드의 디스크 용량을 서버 스펙이랑 컨픽 맵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해당 정보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용량을 알기 위해 노드별로 마운트된 볼륨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온 전체 용량과 사용 중인 용량의 차를 통해서 가용 노드의 마운트 패스 리스트를 도출합니다. 이 정보들을 프로비저너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는 config 맵을 사용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프로비전 인포 config 맵이 해당 리소스입니다. 그리고 필터링된 노드 리스트는 쿠버네티스 스케줄러에게도 전달되어 적합한 노드를 선정하고 파드가 스케줄링 되도록 합니다. 저희는 앞서 살펴본 스케줄러를 통해 전달받은 노드와 패스에 볼륨을 동적으로 마운트할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구현한 로컬 볼륨 프로비저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아키텍처의 빠른 이해를 위해 쿠버네티스의 일반적인 다이나믹 PV 프로비저너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현한 프로비저너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의 기본 다이나믹 PV 프로비저너의 작동 플로우입니다. PVC가 생성되면 다이나믹 프로비저너는 PVC에 명시된 스토리지 클래스의 설정 및 PVC의 스펙을 함께 전달받게 됩니다. 스토리지 클래스는 다이나믹 PV 프로비저닝을 할 때 어떤 타입의 스토리지를 사용할지 명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비저너는 PV를 생성하고 볼륨을 마운트하게 됩니다. 이때 볼륨은 스토리지 클래스의 프로비저너 필드에 명시된 타입의 볼륨을 마운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PV가 생성된 뒤에 PVC와 바인드됩니다. 이제 저희가 구현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쿠브로콜 볼륨 프로비저너 전용에 설정들이 추가된 스토리지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적 로컬 볼륨 프로비저닝을 직접 구현한 새로운 프로비저너가 있습니다. 볼륨으로는 파티션 내부에서 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루프 디바이스라는 가상 디바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부분들에 대해 바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하는 스토리지 클래스 야물 파일입니다. 설정이 필요했던 필드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비저너 필드에는 저희가 구현한 루프 디바이스 기반의 프로비저너를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리클레임 폴리시는 PVC가 삭제될 경우 PV를 남겨놓을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프로비저너가 실행되며 볼륨 삭제 및 언마운트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므로 리테인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볼륨 바인딩 모드는 볼륨 바인딩과 동적 프로비저닝이 발생하는 타이밍을 제어하는 필드입니다. 저희는 파드가 스케줄링 되기 전에 PV와 PVC가 바인딩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므로 Wait for First Consumer, 즉 파드 생성 후에 PV가 생성 및 바인드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쿠브로콜 볼륨 프로비저너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PVC 생성 이벤트를 받으면 어노테이션 중 셀렉티드 노드를 확인해서 프로비저닝할 노드를 선택합니다. 노드뿐만 아니라 익스텐더가 프로비전 인포 config 맵으로 전달한 마운트 패스 정보도 가져옵니다. 이 정보들을 취합하여 어떤 노드, 어떤 패스에 프로비저닝 할지 확실해지면 프로비저닝을 위한 파드를 하나 기동시킵니다. 해당 파드는 잡과 같이 작동하는데요. 루프 디바이스를 생성하고 마운트하며 PV를 생성하고 삭제됩니다. 여기까지가 쿠브로콜 볼륨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용량 정보, 노드 및 마운트 패스 정보를 관리하는 config 맵들은 뒤에서 이안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개발팀의 이한입니다. 저는 구현 시 고려했었던 문제들과 시연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위에서 설명한 쿠브 로컬 볼륨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Q&A 형식으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민했던 부분은 노드의 디스크 스펙을 어떻게 관리할까입니다. 저희는 노드의 로컬 디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드의 마운트 패스와 사용 가능한 용량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 스펙 컴피그 맵을 통해 노드의 스펙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서버 스펙 컴피그 맵은 노드의 이름을 키값으로 가지고 그에 따른 용량, 마운트 패스 등을 각각의 키값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드가 추가된다면 워커의 키값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왼쪽의 컴피그 맵은 오른쪽의 그림과 치환되게 되는데요. 워커 1번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커 1번 제이스는 캐패시티가 1.2TB, 마운트 패스는 큐브로컬 볼륨 1으로 가지고 있고 이는 오른쪽 그림과 치환됩니다. 다음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노드의 디스크 증서를 어떻게 관리할까입니다. 사용자는 이상이 있는 디스크를 제외하거나 디스크의 사용량이 거의 다 찼을 경우 증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디스크 추가 제거를 위해서 회색 부분처럼 노드에 대응하는 제이슨을 배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 디스크의 제거 및 디스크 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캐패시티 계산입니다. 노드의 로컬 볼륨에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캐패시티 계산이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요소를 활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버 스펙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드별 마운트 패스와 사용 가능한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바운드된 PVC의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운트되어 사용 중인 로컬 볼륨의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요소를 활용해서 스케줄러 익스텐더가 어떻게 사용 가능한 캐패시티를 구하는지에 대한 내부 로직을 다음 장에서 그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스펙에서 관리하는 노드는 워커 1, 워커 2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워커 1번의 디스크 캐패시티는 100GB이고 이미 마운트된 볼륨은 50GB, 30GB이므로 사용할 수 있는 볼륨은 20GB입니다. 워커 2번의 디스크 캐패시티는 100GB이고 이미 마운트된 볼륨은 50GB이므로 사용할 수 있는 볼륨은 50GB입니다. 이 상황에서 30GB의 PVC를 요청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워커 1번에 남아있는 캐패시티는 20GB이고 요청한 PVC는 30GB이므로 스케줄러 익스텐더는 리턴하는 노드 목록에서 제외시킵니다. 워커 2번은 어떨까요? 워커 2번에 남아있는 볼륨은 50GB이고 요청한 PVC는 30GB이므로 용량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스케줄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스케줄러 익스텐더는 워커 2번만을 리턴하게 됩니다. 하지만 10GB의 PVC를 요청한다면 어떨까요? 워커 1번에 남아있는 캐패시티는 20GB이고 요청한 PVC는 10GB이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가능합니다. 워커 2번도 남아있는 캐패시티가 50GB, 요청한 PVC는 10GB이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스케줄러 익스텐더는 워커 1, 워커 2, 두 개의 노드가 모두 스케줄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두 개의 노드를 모두 리턴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파드가 어느 노드에 스케줄링 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스케줄러 익스텐더는 가능한 노드의 리스트만을 반환하고 스케줄러에서 스코어링을 통해 노드를 선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스케줄링 가능한 노드를 다 넘기기로 합니다. 스케줄러 익스텐더에서 공유받은 노드와 마운트 패스를 보고 프로비저너에서 실제로 스케줄링된 노드를 판단할 수 있게 말이죠. 이를 위해서 프로비전 인포 컴피그 맵을 사용하였는데요. 프로비전 인포 컴피그 맵을 사용해서 회색 부분과 같이 워커 1번의 스케줄링이 가능한 마운트 패스, 워커 2번의 스케줄링이 가능한 마운트 패스를 프로비저너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전체적인 내용을 플로우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케줄러 익스텐더는 서버 스펙과 마운트된 PVC의 리스트를 통해서 캐패시티 계산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프로비전 인포 컨피그 맵을 만들어서 스케줄링 가능한 노드, 패스를 전달합니다. 위의 암울에서는 워커 1번과 2번의 스케줄링이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스케줄링 가능한 노드의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스케줄러는 두 개의 노드 중 하나를 골라 파드를 스케줄링합니다. 프로비저너는 PVC의 Selected Node Annotation을 보고 실제로 스케줄링된 노드를 체크합니다. 이는 위의 그림의 회색 부분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워커에 마운트할 패스를 프로비전 인포 컨피그 맵을 통해 구하고 실제로 프로비저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과 함께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한 번 더 구체화시키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실습에 대한 진행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값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4GB의 PVC를 사용하는 우분투 팟을 만들겠습니다. 클러스터의 워커는 3개가 존재하고 워커 1번의 디스크 용량은 3GB로 설정하여 4GB의 PVC가 마운트되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워커 2번과 3번의 디스크 용량은 각각 5GB, 10GB로 설정하여 4GB의 PVC가 마운트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결과값이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 시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컨피그 맵을 마치 옵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도록 설정했습니다. 현재는 서버 스펙 제이슨이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워커 1번에는 3GB, 워커 2번에는 5GB, 3번에는 10GB를 사용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프로비전 인포 컨피그 맵도 시연을 진행하면서 왼쪽 화면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if카카오 야물이라는 파일에 저희가 시연할 PVC, 팟에 대한 야물 파일을 설정하였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if카카오 볼륨이라는 이름으로 PVC를 만들었고 4GB의 볼륨을 요청하겠습니다. 아래는 if카카오 파드라는 이름의 파드가 있고 스펙의 볼륨 부분을 보시면 PVC를 마운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의 볼륨 마운트 부분을 보시면 마운트 패스는 /마운트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kubectl create 명령어로 파드와 PVC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 요청이 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화면을 보면 프로비전 인포 컨피그 맵이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피그 맵의 데이터 부분을 보면 키값에 워커 2, 워커 3번이 가능한 노드로 설정되어 있고 각각의 마운트 패스가 밸류 값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값을 통해 프로비저너는 선택된 노드의 마운트 패스를 알 수 있게 됩니다. kubectl get pvc 명령어를 통해서 PVC가 바운드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아래 스테이터스의 페이즈 부분을 보시면 잘 바운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ubectl get pv 명령어를 사용하여 pv 또한 잘 바운드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pv 또한 잘 바운드 되었습니다. 이제 kubectl get path 명령어로 파드가 잘 스케줄링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닝 상태이므로 잘 스케줄링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파드가 워커 2번과 3번 중 어떤 노드에 스케줄링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워커 2번에 스케줄링 되었네요. 왼쪽에 프로비전 인포 컨피그 맵에 워커 2번 마운트 패스 값인 if카카오 볼륨 2번을 선택하여 프로비저닝 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드에 직접 접속하여 로컬 볼륨이 잘 프로비저닝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크의 남은 용량을 알 수 있는 명령어인 df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커 2번의 마운트 패스인 if카카오 볼륨 2번에
루프 디바이스 4GB가 마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드 내부에서 마운트 패스에 잘 마운트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f 명령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슬래시 마운트 디렉토리에 4GB 볼륨이 잘 마운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조금이나마 쿠버네티스에서 로컬 볼륨 동적 프로비저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